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7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바라는 바시죠?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다른 질문을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재판소의 구성원 모두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헌법 정한 대로 운영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한독수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서 장기불능 상태로 빠지게 됐을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안 나오나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 말씀을 보죠. 이게 12월경에 그 공식 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이요. 이게 지금 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여기에 주문을 보시면 대행 체제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라 할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고 9인 체제 완성을 위해서 후임 재판관 지명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장에서 이분들이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보고 검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요. 마은혁 재판관 인사청문회 참여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석해가지고요. 이분 전향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국가 간 또 사회 간이 건전한지 이 문제 제대로 한번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지금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늘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관들 계속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 주장을 하실 때는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 정족수 부족으로 늦어질까 봐 임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당위성이라도 저는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것을 전제로 지금 지명을 미루라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요. 이거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고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통과시킨 법,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 임기 연장하는 거요. 그 대상자가 퇴임하는 재판관 두 분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확인해 달라.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말씀을 좀 나눠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들 임무수행 잘 마치고 이제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지금 헌재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임기 끝났으면 떠나겠다 그런 메시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한독수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네. 법무부께서 아까도 뭐 설명을 주셨는데 좀 조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특별하게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후임 재판관들 지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할 때와 좀 사정이 변경이 된 것이 일단은 고리 상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고리 상태라고 하면 이미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일 경우에는 직무 복귀했을 때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이 이미 났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 총 9명을 임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게 사공화국 때 처음 유사한 규정이 도입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개정하면서 이제 근데 헌법위원회 체제였는데 9명을 다 자기가 임명한다. 그런데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법원 대통령 임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 지명 3명과 국회 선출 3명에 대해서는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다들 해석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임명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 9명을 형식적으로 임명합니다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고도의 지위에서 상징적, 비록 실권은 없지만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 대행 체제에서 과연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비록 실권이 없다 하더라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사법 행정이 골고루 3분의 1씩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임명한다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원수 자격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 자격을 대행하는 입장이라면 현재 한독수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네, 고리라고 하는 상황 변경이 생긴 점, 두 번째는 그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두 가지 점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마흔적 재판관 임명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